안녕하십니까. 자서전 읽어주는 남자 이천보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 자서전. 전 세계 국회의원들을 하나로 묶는 대장정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은 바다가 없는 대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지닌 자연의 나라입니다. 수많은 등산가들과 관광객들이 찾아가지만 살아가는 형편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카트만두 공항에 내리면 태엽실 바닥에 개 두어 마리가 태평스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개를 쫓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는 자동차들과 오토바이들이 달리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멈춰섭니다. 저 앞에 소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소가 길을 터주어야 자동차들이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낀 네팔은 오랜 세월 은둔의 나라로 지낸 만큼 경제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토일교를 만나면서부터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여름은 두고 잊지 못할 때가 해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각 나라에서 정치, 경제, 종교, 교육 지도자 수백 명이 한꺼번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을 창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계평화는 한두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범한 시민에서부터 정부의 고위 관리까지 계층을 뛰어넘어 여러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는 크든 작든 국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에 의해 뽑힌 사람들로서 민의의 대변자입니다. 나는 세계 각국을 순회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찾아올 때마다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사명을 잊지 말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습니다. 당부에서 그치지 않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각 나라의 민의에게 뽑힌 국회의원들을 한데 모아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을 모으면 평화가 더 빨리 그리고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그 말을 출발점으로 전 세계 국회의원들을 하나로 묶는 길고 긴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인정 문화를 뛰어넘어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두통거리를 풀어나가고자 했습니다.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국회는 여야로 나뉘어 갈등과 대립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파가 다른 의원들이 선뜻 모일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만의 걱정도 없었습니다. 나의 말을 따르지 않을 국회의원은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계평화국회의원 연합은 2016년 2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창립식을 첫걸음으로 전 대륙을 순회하며 차례차례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 주제는 우리 시대의 주요 도전과제 해결, 정부, 시민사회, 종교단체 역할로 정했습니다. 햇살 뜨거운 한여름에 네팔로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드디어 아시아 오세아니아권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9개 나라 166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해 500여 명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네팔 국민은 물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처음 사람들의 걱정과 달리 첫 대회부터 대성황을 이루자 모두가 나의 해안에 탄복했습니다. 그 후에 대회는 열리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행사장에 늘 만원을 이뤘습니다. 네팔 대회에 이어 중앙아프리카 창립식은 부르키나파소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는데 24개 나라 600여 명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가래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럽대회에는 40여 나라에서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나는 창설자로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영구정의 평화세계를 건설하려면 각국의 정치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올바른 인격을 갖추고 양심의 목소리와 도덕의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세계 국회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평화를 위해 협력한다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중미 대회는 10월에 코스타리카에서, 남미 대회는 파라과이에서 열렸습니다. 11월 초에는 동아프리카 잠비아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늦가을로 접어들었으나 잠비아는 뜨거운 날들의 연속이어서 사람들은 무더위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나의 평화 사상에 공감해 아픔의 역사를 청산하고 희망의 평화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나라는 일본과 미국이었습니다. 과연 일본의 현직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참석할 것인지 사람들은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를 잠재우고 현직 국회의원 63명과 함께 200여 명이 보이는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정치 이념과 문화체를 떠나 평화세계를 만들어 가자는 뜻에 망설임 없이 모인 것입니다. 국회의원들과 주요 지도자들에게 평화를 갈망하는 나의 뜻과 그 길을 제시했고 그들 모두 한마음으로 환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대회는 그동안의 성과를 집약해 역사에 없던 세계평화국회의원 연합을 탄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최종 승리 대회의 장소는 미국 워싱턴 DC로 결정되었습니다. 2016년 겨울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마지막 세계평화국회의원 연합 창설대회를 준비할 때 국회의사당 담당자들은 우리에게 유서 깊은 케네디 코커스룸에서 대회를 열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대회를 열 수 있는 룸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대회인 만큼 저희가 케네디 코커스룸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케네디 코커스룸은 케네디가 1920년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곳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붙인 이름으로 그동안 미국과 세계 역사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 대회들만 열렸습니다.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창설대회는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중요한 대회인 만큼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열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2016년 12월 1일 겨울비가 촉촉히 내리던 날 56개 나라의 국회의원들과 주요 인사 500여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각 대륙에서 열린 행사에 이미 참석한 사람들이었기에 다시 만난 이웃나라 사람들과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강대국도 그렇지만 특히 약소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세계적인 행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여겼습니다. 아프리카 베냉의 국회 부의장 길버트 판가나가 한 말은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나는 청년 시절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평화 원리를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 평화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새로운 길을 찾아가게 해준 것에 대해 나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창립식에는 우리 부부와 오래 친분 관계를 맺어온 우리네치 미국 상원의장도 참석했습니다. 내 연설이 끝난 뒤 연단으로 올라와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1977년부터 현재까지 줄곧 미 상원을 지키고 있는 해치 의장은 나의 평화운동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을 대표한 에드 마키 의원은 환경부에 이바지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며 언제까지나 지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청대회를 끝으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창립은 길고 긴 노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순회하면서 6개 대륙에서 열린 대회 190개 나라의 현역 국회의원 2,500명과 더불어 2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자전거를 타고 국도를 횡단하는 피스로드도 열려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행사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며 자전거를 타고 대회를 종단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세계평화고속도로를 따라 전 세계를 하나의 교통망으로 연결해 세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인류를 한 가지로 묶고자 하는 의미의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든 행사에는 리틀 엔젤스가 한국의 전통춤과 노래를 아름답게 소개하고 개최국의 국가 민요를 불러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역사 이래 그토록 많은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가라는 울타리를 벗어났고 인종에 개의치 않았으며 종교를 뛰어넘었습니다. 한때 원수와 같았던 이웃나라 국회의원과 사나흘 동안 마주보고 앉아 이제 우리가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토의했습니다. 의인을 찾아서 신세계 희망봉에 서다. 왜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검은 대륙이라고 부를까요? 나는 오래전부터 아프리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억압과 분쟁, 불행의 역사가 난무하는
검은 대륙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아프리카에서 곤란한 삶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가면 희망봉이 있습니다. 나는 세계 평화 고속도로에 출발될 희망봉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구원해야 할 평화의 어머니이자 독생녀로서 내가 아프리카에 희망을 주고 눈물을 닦아줘야 했습니다. 2012년 문 총재가 성화했을 때 나는 지상의 일은 그만 내려놓으시고 천상의 편에 입성하여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 드리시라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성원하던 날 하늘 앞에 내 당대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효종의 마음으로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쉴 틈 없이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입안이 헐고 다리가 붓고 때로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지만 기필고 내가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구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이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신발 한 번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걷고 또 걸었던 눈물겨운 노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신종교, 신국가, 신세계 창건을 위한 노정은 결코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까지 기필코 7개국을 복귀하겠다는 결의 가운데 하늘을 향해 나만 남았나이다 기도를 수천 번도 넘게 했습니다. 드디어 하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2017년 7월 17일이었습니다. 세계본부 윤영호 사무총장이 문 총재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금으로 된 열쇠 3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때 윤 사무총장은 유럽 희망 전쟁 대회를 비롯해 2018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릴 중남미 월드서밋 2018 등 크고 작은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의인 세 사람을 미국 행사에 초청했습니다. 세네갈의 만수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하데베, 짐바브웨의 은딩가였습니다. 2018년 1회 나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월드 서밋 아프리카 2018을 준비하면서 세네갈을 택한 이유는 하늘이 준비한 의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슬람권으로 800만 혹은 1천만 이상의 신도를 거느린 종단장들의 독생의 현현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대나가 만수르 듀프는 이슬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나의 말씀에 감화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키살 대통령이 주관하는 2017 월드 서밋을 자신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만수르는 대통령을 찾아가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참 어머님을 모시지 않으면 아프리카 역사를 맡길 곳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제회장을 비롯해 서밋을 위한 최첨단 시설을 제공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용하는 방탄대를 준비해주는 등 국빈 이상으로 나를 환영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대통령 직속 경호팀이 수고를 맡았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세네갈에 도착했을 때까지 마키살 대통령이 서밋에 참석할지는 불확실했습니다. 나는 마키살 대통령을 만나 40분 가까이 하늘의 섭리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정상 앞에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 축복의 중요성, 독생의 섭리에 이르기까지 설명을 하자 자리를 함께했던 장관들마저 무척 놀랐습니다. 내일 서밋에 참석하겠습니다. 마키달 대통령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런 나의 인류 구원에 관한 간절함과 진솔함에 감동되었습니다. 내가 단지 명예나 권력 그 어떤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참 어머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나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축복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지시했는데 국영방송을 통해 행사를 생중계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원고 없이 신아프리카 섭리와 인류 구원에 관해 설파했습니다. 나는 참 어머님과 함께 신아프리카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마키살 대통령은 답사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후 2019년 여름 나는 남아공을 찾았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2019 남아프리카 공화국 휴정패밀리 10만 축복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늘이 이 한때를 위해서 의로운 선지자 사물 하데베를 예비하셨습니다. 행사에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전현직 대통령과 총리 12명을 비롯해 장관과 국회의원, 종단장과 종교 지도자
500여 명이 참석해 아프리카 참가적 운동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난 아프리카 대륙이 10만 쌍 축복 가정도로 말미암아 세계 빛이자 등불인 신아프리카가 될 것을 축원했습니다. 사물 하데베는 500만 신도를 거느린 종단장으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 자신을 장차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지칭하며 평화운동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한학자 총재를 독생녀 참 어머님으로 남아공과 함께 아프리카가 환영한다고 증거했습니다. 남아공 국영방송 SABC에서 축복 행사 전반에 걸쳐 생중계해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1년 전 넬슨 만델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축복 행사를 거행하기 위해 남아공에 갔을 때 윤 총장이 하데베에게 선지자님 어머님이 찾고 계십니다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해 모잠비크를 방문하던 중 전용기로 단숨에 축복이 진행되는 케이프타운으로 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섭리사 전반에 걸쳐 들려주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상과 타락, 구원 그리고 독생의 섭리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데베 선지자는 말씀에 감동되어 나를 어머니로 받들겠다며 아들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의 이론적 체계는 다를지라도 하늘의 예비한 독생자 참 어머니로 증거했습니다. 그에게 사무총장이 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내년에 10만 쌍 축복식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를 찾았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나는 오로지 아프리카를 위해 축복하러 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참선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심정적인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가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10만 쌍 축복식이 열린 올란도 축복 행사장의 준비사항은 물론 내가 도착한 공항 라운지에서부터 신변보를 위한 경호팀 등 제반상을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2019년 12월 남아공에서 20만 명 축복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행사가 있기 전날인 6월 7일 요레스버그의 스웨토를 찾았습니다. 남아공은 인종차별 정책으로 말미암아 인종 간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백인들은 인구의 대다수인 흑인들의 토지를 강탈했고 그들의 땅을 사거나 빌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었으며 백인과는 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버스를 탈 수도 없었습니다. 흑인들만의 거주지인 빈민가 스웨토는 흑인 격리 정책에 대한 저항운동이 발발한 지역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거처가 있던 곳이며 아프리카 인권운동의 정신적 지주자 역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데스몬드 투투 대주주가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1970년 백인 신문지자들의 언어를 강제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스웨토 항쟁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희생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경찰의 총격으로 처음 희생된 12살 헥터 피터슨이 피를 흘리고 쓰러진 것을 그의 누나 앙투아네트가 부여잡고 울부짖는 장면은 남아공의 역사를 바꾸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인종차별 정책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피부색으로 차별하고 청소년의 희망의 싹을 앗아간 한 해의 역사를 청산하고 축복의 길을 열어줄 것을 축원했습니다. 어두운 역사의 수레바퀴에 짓눌려 억울하게 숨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독생녀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2018년 1월 세네갈 구레섬에서 흑인 노예의 영혼을 해방했던 일과 더불어 인종차별 희생자들에게 관한 해온 역사는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짐바브웨에는 900만 신도를 거두는 대주교 요하네스 은당가 의인이 있습니다. 그가 있어 에머슨 음낭가와 대통령의 관심 가운데 6만 쌍이 넘는 축복 행사를 성공리에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늘의 계시로 참 어머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부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리며 나는 기필코 참부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습니다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은당과 주교는 2017년 축복식에 축사자로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축사자가 아니라 손수 축복을 받으라는
하늘의 계시가 내렸습니다. 그런 계시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은당과 주기를 미국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회에 초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껏 인류가 고대하고 찾던 참 어머니입니다. 그런 대중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도 나는 참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짐바브웨로 돌아가 목사와 주교들을 모아놓고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2017년 11월 11일 은당과 주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통일대회에 참석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입국하면 체포되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장관들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모두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는 참 어머님의 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만일 붙잡혔으면 틀림없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는 참 어머님께서 지켜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아프리카 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자 그는 첫 소감으로 독생녀 참 어머님을 모시는 짐바브웨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색입니다. 피부색으로 오랫동안 핍박받던 아프리카가 이제 참 부모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암울했던 과거로부터 해방되고 있습니다. 참가적으로 거듭난 새 역사의 새 시대를 맞아 모든 인류 앞에 빛을 발하는 소망의 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상투메 프린시페 국가 복귀의 첫 모델. 상투메 프린시페가 어디 있는 나라예요? 글쎄 말이에요. 나라 이름이 아주 정감 있는데요. 상투메 프린시페에서 아프리카 서민 2019와 효정 패밀리 축복 축제를 거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사람들은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 나라냐며 모두 궁금해했습니다. 2019년 봄에 우리 식구 한 명을 상투메 프린시페로 보내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와 MOU를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때부터 상투메 프린시페에서 국가 복귀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투메 프린시페는 서아프리카 기니만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로 1975년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독립했습니다. 한국에서는 40시간 이상 걸리는 아주 먼 나라입니다. 나는 이번에 상투메 프린시페를 하나님의 참된 나라로 축복하고 신 상투메로 새롭게 명명했습니다. 2019년 9월 상투메 국회의사당에서 아프리카 서밋 2019의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오전 10시 이바리 슈트 카르발류 대통령과 총리 및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장관 전원, 종교 지도자 200여 명, 회의 전현직, 정상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상투메 국영 방송으로 생중계되었으며 해외 언론 역시 취재열을 올렸습니다. 아프리카 내려온 2018년 남아공 서밋 이후 축복식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19년 여름에는 탄자니아에서 4만 쌍의 축복식이 자체적으로 열렸습니다. 이런 기반이 쌓여 국민의 대다수가 가톨릭 신도인 상투메 프린시페에서 서밋이 개최된 것입니다. 해가 전날 상투메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귀빈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국가 강요들이 정중히 영접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대통령궁에서 대통령 회담한 후 함께 국군 의장단 세례를 받으며 국회의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정상연합 아프리카 위원장인 나이지리아 전 대통령의 소개로 무대에 올라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신 상투메를 축복하고 참 어머니 하나 되어 천국의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연설 도중 몇 번이나 우리와 같은 박수 함성을 보내며 나의 제안에 동조했습니다. 카드 발류 대통령은 개회식에서 오늘은 상투메 역사상 가장 오래 기억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신 상투메로 축복해 주신 참 어머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머님을 모실 수 있어 너무나 기쁘고 가슴이 벅찹니다. 상투메 프린시페는 참 어머니 바라시는 천국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 날에는 역사적인 상투메 프린시페 국가 주관의 효정 패밀리의 축복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복식은 각 지역별로 정치 종교 지도자와 전통 족장 등 국가의 추천에 의해 선발된 600상 1200명과
예배 축복자 6,000쌍에 참석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인파로 가득 찬 행사장은 그야말로 쌍툼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축제의 장이자 축복의 장이었습니다. 15명의 해외 전현직 정상이 자리했으며 특별히 성수식에는 정치 종교계를 대표하는 60쌍이 직접 성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날 축복식은 국가에서 직접 주관한 것으로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장관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다른 축복식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쌍투메 프린시페는 국가 복귀의 첫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쌍투메에서 이렇게 국가 주권의 행사가 성사될 때까지 모든 과정이 수월했던 것은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믿는 가톨릭의 신부가 신앙교육 차원에서 통일교회와 축복식을 비방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강요들의 마음을 살펴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모든 행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한 신부의 신앙적인 견해 차이로 상투매가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될 수 있다고 판단한 대통령과 강요들은 모든 행사가 정상대로 진행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출국하는 날에게 쌍투메 프린시페 대통령은 진심에서 우러난 뜻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쌍투메는 어머니의 집이고 어머니의 나라니 언제든 오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